예, 저희 이석진 기자를 모시고 SK텔레콤 AI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니죠? 어제 실적 발표 났죠? 네, 맞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까? 일단은 전체 매출이 17조 9,400억, 네. 약 18조 정도고, 네. 전년 대비 2%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익은요? 네, 영업이익은 1조 8,200억 정도로, 네. 전년 대비 4% 성장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통신사들은 연간 매출이 크게 이렇게 출렁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가입자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네. 가입자당 매출을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 네. 거의 한 1, 2% 정도의 매출 성장이나 네. 감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AI 얘기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반 SK텔레콤 사용자들은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은 네. 그 통화 녹음되는 거 ADAS죠. ADAS 통화 녹음 때문에 네. 갤럭시 사용자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통화 녹음하고 텍스트로 다 바꿔주는 것 때문에 ADAS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서도 여기가 AI 쪽에서 매출을 좀 많이 내고 있나 보죠? 일단 성장률을 비교하면 네. 아까 전체는 2%를 성장했는데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AI 매출이 19%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 AI가 사업이 이제 B2B랑 B2C로 나뉘는데 네. 이제 수익화를 내고 있는 B2B 같은 경우는 네. 5,900억 원 정도로 이제 전체 매출의 3% 정도를 비중은 작지만 네. 이제 성장률은 거의 20% 가까이 네.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에서 네. 한 20% 가까이 성장하는 사업군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지금 더군다나 AI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가 AI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B랑 B2C로 나뉘는데 네. 일단 B2B부터 말씀드리면 네. 클라우드랑 AI 데이터 센터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클라우드가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주는 그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라고 부르는 그 사업이 이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 나머지가 고객 상담을 하는 콜센터 전문 AI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객 음성을 이렇게 받으면 네.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것을 고객이 간단하게 하면 자동으로 응답하는 챗봇 그리고 이제 상담 이후에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는 네. 업무 보조용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걸 기업들이 사서 쓰나 보군요. 그렇죠. 이게 네. 딱 클라우드 B2B용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그리고 어제 컨콜에서 말한 게 콜센터뿐만 아니라 네. 조금 실사례를 늘려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권 특화, 금융상품 분석을 해주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생산 효율을 올리기 위한 제조 AI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고객 상담을 넘어서 특정 산업 도메인에 이제 특화된 네. 금융과 제조용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전화하면 AI 상담사 이렇게 대부분 안 하고 계속 사람 연결시켜달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기존 것보다 훨씬 더 효용성이 있나 보군요. 그렇죠. 어쨌든 자연어 처리 기반이다 보니까 네. 특히 고객 상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AI 자연어 처리 중심의 AI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거 말고는 또 어떤 사업 아까 클라우드 네. 있고 클라우드 있고 네. 데이터 센터가 이제 네. B2B에 포함되는데 네. 데이터 센터는 SKT가 그 구독형 GPU 임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이 네. 그 한마디로 비싼 엔비디아 GPU를 임대해줘서 우리가 먼저 사놓고 구축해놓고 그렇죠. 임대를 해줘서 AI를 개발을 해라 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네. 이제 작년 12월에 네. 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가산이 완벽하게 AI 전용이고 네. 거기 안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H100을 국내 최대 규모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비쌀 때 많이 사놨나 몇천 대를 사놨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게 GPU가 또 전력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네. 국내에 모든 존재하는 데이터 센터 평균 전력 밀도보다 9배나 많다고 합니다.
9배나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44kW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렉당 전력 밀도가 맞습니다. 렉. 전기를 많이 쓰는데 네. 거기 매출이 뭐 여기서 많이 나오겠는데요, 보니까. 아직은 매출이 안 나오는데 네. 투자를 하는 게 많으니까 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네. 또 SKT가 이제 직접 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업체 네. 람다라는 회사와 손을 잡았거든요. 네. 람다와 펭귄 솔루션스라는 회사랑 손을 잡았는데 네. 이 파트너십을 요약하면 걔네들이 들고 있는 GPU도 임대를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대신 팔아주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거. GPU 용량을 네.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거고. 네. 그리고 어제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또 이야기한 새로운 소식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왔는데 이제는 국내 거점에 한 개씩 만들겠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하나, 네. 강원도에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짓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싱가포르가 그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 허브가 됐던 것처럼 네. SKT도 이 한국을 중심으로 국내를 중심으로 더 큰 아시아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그 GPU를 임대해주는 그렇죠. 클라우드로.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SK텔레콤의 네, B2B AI 사업이고 맞습니다. 거기서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맞습니다. 작년에 맞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이 전년 대비 한 19% 정도 네네. 성장한 수치였다. 네네, 전사로는 2% 성장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더 하겠다는 거고 지금 B2C는 뭐가 있습니까? B2C는 대표 제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이 말했던 A-. A다. 네, 네. 워낙 많은 통신 그 사용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 통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앱이고 네. 요즘 이제 업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그 AI 에이전트 앱이거든요. 네. 업무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네. 그 A- 이제 누적 가입자가 작년에 830만 명이 됐고 이게 전년 대비 160%나 늘어난 가입자 수입니다. A다 가입자가 맞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하나 포함되겠네요. 근데 그렇군요. 그냥 깔아놓은 사람들 숫자를 세운 건가요? 맞습니다. 사용자 수. 사용자 숫자가 그렇군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A단 말고? A단 말고 이제 작년 SK의 연례 행사에서 네. 에스터라는 그 업무용 에이전트를 공개를 했거든요. 에스터. 네. 네. 이 또한 이제 A다처럼 모바일 앱이지만 네. 조금 뭐 업무 스케줄을 관리를 해준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업무 계획 같은 거를 자동으로 수립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이제 앞으로 이걸 뭘 하세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제시도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업무용 에스터가 현재는 이제 그 베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고 국내보다는 좀 해외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3월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베타 서비스를 공개를 합니다. 지금 B2B 같은 경우는 기업 대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돈 받고 팔고 뭐 아까 그 GPU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당연히 뭐 쓰려면 돈 내고 써야 되고 할 텐데 네. B2C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저항력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거는 뭐 10,000원씩 주고 써도 이건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직 매출이 뭐 이렇게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얘기는 혹시 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수익 모델은 없는데 네. 이제 연내 네. 구독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독 모델. 네. 저희가 이동통신 요금을 매월 내는 것처럼 네. 구독 모델을 만들겠다 했는데 근데 이것도 아직 모색 단계에 불과하고 네. 이제 경영진들이 말을 한 게 에이전트 유료화하기 전에 네. 에이전트 기술을 조금만 더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기술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에이전트가 대화만 나누고 근데 검색만 해주고 이런 수동적인 그 수행에 그치지 않고 네. 이제 사용자와의 사용자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네. 그 주변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식당 추천해주고 네. 미팅 장소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를 조금만 더 하면 유료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요 부분도 역시나 이 단말하는 회사들도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인텔리전스, 뭐 네. 삼성도 뭐 엔진 넣어서 뭐 이렇게 뭐 갤럭시에 네. 하고 하는데 서비스 업자와 그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간에 약간의 이 뭐랄까요 선점 경쟁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좀 치열할 것 같네요. 그렇죠. 통신사는 뭐 이제 통신이 워낙 그 성숙한 산업이다 보니까 네. 큰 성장이 없어서 다른 산업들을 많이 건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은 당연히 경쟁을 하겠지만 어쨌든 서비스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A-의 가입자가 800만 명이 넘는 것처럼 어쨌든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화를 가장 먼저 도전을 하고 있는 AI 기업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단말 만드는 회사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인텔리전스를 오픈 AI 그 엔진을 집어 넣어서 네.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지역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에 녹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말 가격에. 그게 녹아져 있고. 근데 그걸 쓰는데 요걸 안 쓰고 하드웨어 그 단말 OS에 심어져 있는 걸 안 쓰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서비스 업자의 뭐 무슨 A-라든지 네네. 뭐 에이전트 기능을 네. 얼마나 쓸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어떤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경쟁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어쨌든 휴대폰 가입자가 통신사 가입자보다는 많기 때문에 네. 분명히 애플 같은 단말기 업체랑 서비스 경쟁하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네. 그래도 SKT가 AI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기업으로 자부할 수 있는 게 빨리 시작을 하게 됐고 워낙 캐시카우가 튼튼하다 보니까 네. 투입할 현금도 많고 네. 이래가지고 뭐 직접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정도면 사실 정말 자본은 확실히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봅니까? 이 SK텔레콤의 네. AI 사업 전체 통틀어서 전체 통틀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잘하고 있는 네. 분야가 B2B. B2B는 작년에 32%를 성장했는데 네. 이제 올해도 30%, 약 30% 성장을 하겠다. 아, 작년에도 30% 성장했는데 아까 19% 성장한 거는 작년에 AI B2B랑 B2C를 합친. 전체고 네, B2B만. B2B만 봤을 때는 30% 성장했는데 네. 올해도 30%대 성장을 하겠다고 해서 2년 연속 30%면 상당히 뭐 엄청난 성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절대 액수가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네, 5,900억 원 정도. 네. 작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관건은 이제 B2C에서 수익 모델을 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GPU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건 그걸 그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었겠는데요. 네, 그 정확한 개수와 대수와 투자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규모라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큰 돈을 들인 만큼 ROI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돈은 뭐 이렇게 네. 넣었는데 뭐 매출 뭐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막 AI 사업 하겠다고 로드맵을 그리는 회사보다는 네. 진짜로 수익화를 해야 되는 코앞에 닥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이 이런 전화 가입자로 대부분 돈을 다 벌고 있어서 좀 안정적이기도 한데 그래서 약간 내수 사업자라는 네. 뭐 이런 인식 뭐 그런 게 좀 있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좀 많이 벌려왔던 게 이때까지의 어떤 경향성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것도 IoT 같은 거 맞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실적 발표에서도 제외된 걸 보면 네. 미미하다. 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근데 AI는 이제 소비 B2C 단에서도 이제 실사용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ADA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성공한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수익 전환만 잘 한다면 네. 이제 한 자릿수 성장대가 아니라 10%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픈 AI 챗 GPT 쓰는데 만약에 거기 한 22불 월에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다른 통신 서비스나 이런 데서 돈을 또 내라고 해야 된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두 개를 다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AI를 도입하려는 전통 기업들의 고민인데 네. 내재화를 한 AI 서비스를 고객들이 쓸 거냐 네. 아니면 전통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네. 챗GPT 같은 네. 외부 서비스를 쓸 거냐의 문제라서 네. 여기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통신사는 뭐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 패턴과 그 다음에 그 뭐 행동 반경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SKT가 이번 컨콜에서 강조를 한 게 돈 버는 AI는 결국엔 초개인화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챗GPT와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약간 무섭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네. 전화 통화를 하면 이게 다 이제 녹음이 내 폰에 남고 그게 또 텍스트로 이렇게 쫙 되는데 물론 AI 서비스에서는 그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네. 뭐 어디로 딴 데 가는 건 아니고 네네. 각자의 단말기에서만 저장되는 거다라고 고지 좀 전 찾아보니까 그게 어딘가에 고지가 돼 있는데 네.
약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텍스트화를 해놓으니까 네. 뭐 제가 뭐 나쁜 짓 할 일은 없지만 누군가 핸드폰을 봤을 때는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서 그렇죠. 약간 타인의 폰은 약간 판도라의 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지금 한국에서 뭐 지금 정치 고위 뭐 높으신 분들도 다 텔레그램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국내 서비스를 안 쓰는 거는 영장 들면 다 데이터를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외 서비스 쓰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측면, 개인정보라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저항감들도 네. 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최종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개인정보를 모델에 사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네. 이거를 참조만 하도록 하겠다. 이 기술이 이제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해서 네. 영어로 RH, 라그라고 부르는데 네. 그 라그가 특히 이제 국내에서 수요가 많았던 게 국내 기업들이 워낙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네. 그 금융권 IT를 제외한 그 대부분 산업에서 우리는 기밀 데이터 공개할 의향 없다. 그래서 이 라그라는 기술이 지금 AI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핵심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딥시크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에서도 뭐 어떤 행정기관들은 못 쓰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다 그런 이거 우리가 뭐 썼을 때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네. 중앙에서 누가 보지 않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그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